안녕하세요.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 양주 불곡산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3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다녀온 답사길은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불곡산입니다. 양주 불곡산 1부에서는 대교 아파트 불곡산 들머리의 갈림길에서 임꺽정봉 가는 길을 선택하여 전망대 바위를 거쳐 임꺽정봉을 오르고 사이영봉으로 내려와서 사이영봉 남쪽으로 뻗은 바위 암릉을 따라 내려오면서 공깃돌 바위, 코끼리 바위, 불곡산 신선대, 악어 바위, 복주머니 바위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주머니 바위 아래쪽으로는 조금 억지스럽게 보이기는 하지만 남근 바위와 쿠션 바위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두 개의 바위가 더 있습니다. 양주 불곡산 2부에서는 사이영봉 남쪽으로 뻗은 일명 악어능선의 쿠션 바위에서부터 시작하여 악어능선을 따라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불곡산의 멋진 명물 바위들을 살펴보고 불곡산 동쪽의 봉우리 들인 상투봉을 거쳐 불곡산 정상인 상봉을 오르고 천년고찰 백화암으로 내려가서 백화암 마애부를 살펴보고 임꺽정봉 생가터를 거쳐 양주가나 앞쪽으로 하산하는 것으로 양주 불곡산 사전 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생김새가 소파 등받이 같기도 하고 목베개 같기도 한 쿠션 바위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쿠션 바위 위쪽으로는 바위 암릉에 로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쿠션 바위 위쪽의 바위 암릉 로프길을 올라갑니다. 바위 암릉 로프길이 끝나면 마사토로 이루어진 흙길의 소나무 숲길이 나옵니다. 마사토 소나무 흙길을 올라갑니다. 마사토 흙길의 소나무 숲길을 올라가다 보면 숲길 오른쪽으로 커다란 바위 무더기가 보이고 바위 무더기 위쪽에 남근 바위가 나옵니다. 남근 바위 왼쪽의 옆길에는 악어 바위 0.2km, 대교 아파트 1.3km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정표를 지나 남근 바위 옆길을 조금만 올라가면 바위 암릉의 앞쪽 위쪽으로 복주머니 바위가 보이기 시작하고 바위 암릉에는 복주머니 바위 표지가 세워져 있습니다. 복주머니 바위 표지가 설치된 바위 쪽으로 올라가면 앞쪽으로 복주머니 바위가 보이고 복주머니 바위의 왼쪽 뒤쪽으로는 임꺽정봉과 전망대 바위가 보이며 복주머니 바위 오른쪽 아래로는 3단 바위가 보이고 3단 바위 오른쪽 건너로는 상투봉과 상봉이 조망이 됩니다. 복주머니 바위를 확대해 보았습니다. 복주머니 바위 앞 전망 바위에서 내려와
3단 바위로 이동하겠습니다. 남금 바위 위쪽과 복주머니 바위 아래쪽 사이에는 벤치가 마련되어 있고요. 벤치 앞쪽에는 악어바위 0.15km, 대교 아파트 1.3km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3단 바위로 가는 길에 보이는 복주머니 바위와 3단 바위 그리고 상투봉과 상봉의 모습입니다. 복주머니 바위 아래쪽 왼쪽으로 복주머니 바위로 올라가는 바위에 로프가 내려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3단 바위로 올라가는 숲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3단 바위로 가는 바위 암릉 아래쪽으로 난 숲길은 경사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로프로 가드레일을 잘 설치해 놓았으니 천천히 올라가시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바위 암릉 밑의 숲길을 걷다 보면 오른쪽으로 커다란 바위가 3단으로 쌓여져 있는 3단 바위가 보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3단 바위의 모습입니다. 3단 바위를 지나 악어 바위로 이동하겠습니다. (3단) 바위에서 악어 바위로 가기 위해서는 복주머니 바위 위쪽에 있는 악어 바위와 악어 바위 위쪽에 있는 신선대 사이의 암릉길을 넘어가는 길이 있고요. 또는 신선대까지 올라가서 다시 악어 바위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탑사부장은 신선대까지 올라가서 악어 바위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왼쪽 로프길로 가면 악어 바위와 신선대 사이의 암릉길을 넘어가는 길이고요. 오른쪽 로프길은 신선대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신선대 아래쪽에 난 로프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신선대와 코끼리 바위 쪽으로 올라가는 바위 암릉의 사이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신선대와 코끼리 바위로 올라가는 바위 암릉 사이에 도착하였습니다. 신선대 아래쪽에서 코끼리 바위 쪽으로 올라가는 바위 암릉길의 모습이고요. 신선대 아래쪽에 위치한 악어 바위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어 바위로 가는 길은 신선대의 오른쪽 길로 내려갑니다. 악어 바위로 내려가는 바위 암릉길은 로프로 가드레일을 잘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른쪽이 벼랑이니 조심해서 천천히 내려가십시오.
악어바위가 보입니다. 악어바위와 뒤돌아본 신선대의 모습입니다. 악어바위와 신선대 사이에도 넘나드는 암릉길이 있습니다. 악어바위 바로 앞쪽에서 살펴본 악어바위의 모습입니다. 악어바위의 등 오른쪽 앞에 보이는 바위는 조금 전에 지나온 복주머니 바위입니다. 악어바위를 살펴보았으니 신선대로 이동하겠습니다. 악어바위 앞쪽에 세워져 있는 이정표입니다. 임꺽정봉 0.4km, 대교 아파트 1.5km를 가리킵니다. 악어바위에서 신선대 쪽으로 올라가는 신선대 옆쪽의 바위 암릉길입니다. 내려올 때와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어쨌든 왼쪽이 벼랑이니 조심해서 천천히 올라가십시오. 신선대에서 코끼리 바위로 올라가는 중간의 바위 암릉길입니다. 경사가 급하기는 하지만 발 받침대와 로프가 잘 설치되어 있으니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바위 암릉을 다 올라와 뒤돌아본 신선대의 모습입니다. 바위 암릉길 왼쪽 위쪽에 코끼리 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끼리 바위는 바위 암릉길 왼쪽 머리 위쪽으로 있고 또한 커다란 바위가 막고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니 위치를 잘 알고 가셔서 코끼리 바위를 지나치지 마시고 꼭 코끼리 바위도 보고 오십시오. 조금 위쪽으로 올라와 바라본 코끼리 바위의 모습입니다. 코끼리 바위를 지나 바위 암릉길을 조금만 올라가면
길을 가로막고 옆으로 누워 자라는 진귀한 소나무가 있습니다. 길을 가로막고 옆으로 누워 자라는 진귀한 소나무의 모습입니다. 진귀한 소나무도 바위 위에 서서 상투봉과 상봉이 보고 싶었나 봅니다. 진귀한 소나무를 지나 공깃돌 바위로 이동하겠습니다. 공깃돌 바위의 모습입니다. 공깃돌 바위를 지나 숲길을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암릉 밑으로 임꺽정봉 0.2km, 악어바위 0.2km, 상투봉 0.7km를 가리키는 삼거리의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왼쪽의 로프가 설치된 암릉으로 올라가면 사이용봉을 거쳐서 임꺽정봉으로 가는 길이고, 앞쪽으로 계속 가면 사이영봉의 동쪽 암릉을 내려가서 상투봉, 상봉으로 가는 길입니다. 체감하는 거리는 수치 이상으로 멀게 느껴집니다. 사이영봉 밑의 삼거리 이정표에서 바로 아래에 있는 바위로 상투봉, 상봉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만나는 물개바위의 모습입니다. 물개바위를 지나 사이영봉의 동쪽 바위 암릉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앞쪽으로 불곡산의 상투봉과 상봉이 보입니다. 지금 내려가는 바위 암릉은 불곡산 사이영봉의 동쪽 바위 암릉으로 사이영봉과 상투봉 사이의 안부로 내려가는 바위 암릉 구간입니다. 불곡산에서 가장 험준하고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발 받침대라든지 로프가 잘 설치되어 있으니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천천히 조심조심해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내려온 바위 암릉길을 뒤돌아보고 쉬었다가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 압능길을 다 내려와서 뒤돌아본 바위 압능의 로프길 모습입니다. 사이영봉과 상투봉 사이의 안부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정표에 상투봉 0.4km, 상봉 0.7km, 임꺽정봉 0.3km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참을 걸어 내려온 것 같은데 0.1km 내려왔습니다. 상투봉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서서히 로프가 보이고 바위 압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투봉 쪽의 첫 번째 바위는 생쥐바위입니다. 생쥐바위 앞쪽에서 바라본 사이영봉과 임꺽정봉의 모습입니다. 생쥐바위 앞쪽에서 바라본 상투봉 쪽의 모습입니다. 생쥐바위를 지나 상투봉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고 가운데 로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다리를 다 올라와 뒤돌아본 생쥐바위의 모습입니다. 확실하게 생쥐의 모습이 보입니다. 생쥐바위 표지를 지나 V계곡으로 이동하겠습니다. V계곡에 도착하였습니다. V계곡을 지나갑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몸 가누기가 힘들었습니다. V계곡을 지나와 뒤돌아본 모습입니다. 바위들의 맨 뒤쪽으로 생쥐바위가 보이고 더 뒤쪽으로는 사이영봉과 임꺽정봉이 보입니다. 아거능선 너머로는 대교 아파트와 백석읍내도 보입니다. 상투봉으로 가는 데크길과 계단길입니다. 데크길 왼쪽으로는 까마득한 벼랑입니다. 상투봉으로 올라가는 데크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투봉으로 올라가는 계단길을 올라갑니다. 계단길을 다 올라오면 상투봉 정상까지 이어지는 긴 바위 압능길이 펼쳐집니다.
왼쪽, 오른쪽으로는 로프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요. 경사진 곳에는 발 받침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위 압능 너머 건너편에 높게 솟아있는 봉우리가 불곡산의 최고봉인 상봉입니다. 상투봉 정상에 오르기 전에 뒤돌아본 모습입니다. 악원응선과 사이영봉 그리고 임꺽정봉이 보이고 지나온 바위 압능길이 보입니다. 상투봉 정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머리 위의 상투와 같이 생긴 상투봉 바위와 해발 431.8m를 표시한 상투봉의 정상석입니다. 상투봉은 불곡산에서 세 번째로 높은 봉우리입니다. 상투봉을 지나와서 뒤돌아본 모습입니다. 상투봉 0.1km, 임꺽정봉 0.7km, 상봉 0.2km를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상투봉과 상봉의 사이에 있는 안부로 내려가겠습니다. 상투봉과 상봉 사이의 안부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고개를 들면 앞쪽으로 상봉이 보입니다.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 지나온 상투봉과 상투봉 밑으로 절벽의 모습이 보입니다. 상투봉과 상봉 사이 안부에 도착하였습니다. 지나온 위쪽의 이정표와 임꺽정봉만 0.8km로 0.1km 멀어졌고 상투봉 0.1km, 상봉 0.2km로 변화가 없습니다. 상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상투봉과 상봉 사이의 안부에서 상봉으로 가는 길입니다. 상봉으로 올라가는 계단길을 올라갑니다. 상봉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계단길이 끝나면 너덜지대 바위길이 이어집니다. 너덜지대 바위길이 끝나고 두 번째 계단길이 시작되는 위치에서 바라본 계곡 건너편의 상투봉의 모습입니다. 상투봉 너머로 사이영봉과 임꺽정봉도 보입니다. 상봉으로 올라가는 두 번째 계단길을 올라갑니다. 불곡산 상봉 정상 옆으로 난 상봉 정상으로 올라가는
데크길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긴 데크길을 올라갑니다. 드디어 불곡산 정상인 상봉에 도착하였습니다. 눈앞에 상봉 정상의 정상석이 보입니다. 정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불곡산 상봉 해발 470.7m입니다. 상봉 정상석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쪽인 앞쪽으로 지나온 상투봉이 아래로 보이고 상투봉 뒤쪽으로는 사이영봉과 악원응선이 보이고 사이영봉 뒤쪽으로 우뚝 솟은 임꺽정봉이 보입니다. 오른쪽 상봉의 암벽 바로 아래로는 상봉으로 올라오는 데크길이 보입니다. 정상석의 앞쪽으로는 멀리 앞쪽으로 양주 시내가 보이고 수락산과 도봉산, 북한산이 보입니다. 불곡산 상봉 정상에서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 상봉 정상석 데크 앞쪽으로 이동하여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서쪽으로 보이는 정상석이 세워져 있는 불곡산의 정상인 상봉의 모습입니다. 상봉의 왼쪽 아래로는 백석 읍내 및 파란새 지붕의 유양공단이 보이고 조금 더 왼쪽으로 돌아보면 멀리 양주 시내가 북한산, 도봉산과 수락산 앞쪽으로 보입니다. 바로 밑으로는 잠시 후에 지나갈 불곡산 5보루터가 보입니다. 불곡산 북쪽 아래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불곡산 정상에서 하산하는 계단길입니다. 구불구불하게 돌아 내려갑니다. 불곡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첫 번째 계단길을 다 내려와서 오른쪽 뒤쪽으로 돌아보면 이와 같이 불곡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계단길이 정비되기 이전에 사용하던 옛 길입니다. 물론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위 암릉 로프길을 따라 내려가면 두 번째 계단길이 나오고 계단길의 왼쪽으로 이번 불곡산 사전 답사길의 마지막 바위가 될 펭귄 바위가 나옵니다. 펭귄 바위에 도착하였습니다. 펭귄 바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계단길을 내려갑니다. 펭귄 바위 옆의 두 번째 계단길을 다 내려가면 벤치와 평상 등이 설치되어 있는 휴식처가 있고요. 휴식처에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양주시청 방향의 불곡산 5보루토로 이동하겠습니다. 능선길이 참으로 예쁘고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인상적인 길입니다. 능선길을 가다 보면 직감적으로 보루터의 흔적이 느껴지는 제법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왼쪽으로 뒤돌아 올려다보면 불곡산 상봉의 정상부가 우뚝 솟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른쪽으로는 조망 포인트가 설치되어 있고요. 조망 안내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의 모습입니다. 불곡산 5보루토의 안내문입니다. 불곡산의 능선길을 걷다 보면 바위 위에 구멍들이 파인 모습들이 자주 눈에 띄는데 보루의 구조물을 설치하였던 흔적 같습니다. 불곡산 5보루터를 지나 능선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경사도 급하지 않고 걷기에 딱 좋은 능선길입니다. 불곡산 5보루터를 지나 불곡산 능선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불곡산 정상인 상봉에서 0.4km 거리에 벤치가 설치되어 있고 앞쪽으로 나무다리가 보입니다. 이곳에서 나무다리를 건너지 않고 오른쪽 계곡길로 0.4km를 내려가면 백화암이란 사찰이 나옵니다. 능선길에서 백화암으로 내려가는 길은 경사가 매우 급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지 처음에 로프로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지 않았다면
이게 길이 맞나 할 정도의 길입니다. 백화암은 신라 말에 도선국사라는 스님이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창건 당시 사찰의 이름은 불곡사였다고 합니다. 도선국사는 도참사상, 즉 풍수지리의 대가로 알려진 분입니다. 백화암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백화암 위쪽으로 계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화암 대웅전 앞입니다. 대웅전 앞에 석탑이 세워져 있고요. 석탑 앞에서 동자승이 차를 공양하는 모습 같습니다. 백화암의 마애불이 유명하다고 하여 마애불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의 말로는 천천히 10분만 가면 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5분 정도만 가면 되는 거리입니다. 마애불로 가는 길의 왼쪽 오른쪽에는 온통 작은 돌탑들로 가득합니다. 불곡산 백화암 마애불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불곡산 백화암 마애불의 모습입니다.
백화암에서 내려가는 도로의 모습입니다. 왼쪽 옆의 바위가 멋있습니다. 백화암에서 도로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도로 왼쪽 옆으로 임꺽정 생가터 0.1km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임꺽정 생가터로 이동하겠습니다. 임꺽정 생가터 앞의 이정표입니다. 임꺽정 생가터에는 임꺽정 생가 보존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임꺽정 생가터를 거쳐 양주 관하 쪽으로 하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 불곡산 사전답사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